진행될 것 같아요. 우리 좀 문 한번 찾아 지금 듣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례가 겨우 돌아왔네요. 네, 저는 선생님 요즘에 새로 발간하신 풀꽃도 꽃이다 요거 이제 책에 관해서 좀 여쭐게요. 선생님이 그 기자회견 얼마 전에 하실 때 책 소개하시면서 단 한 명의 학생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책 소개를 좀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걸 꼬집고 싶으셨는지 간략하게만. 그러니까 그 제목 속에 주제가 포괄되어 있잖아요. 장미꽃만 꽃이냐 풀꽃도 꽃이다는 거죠. 잘난 사람만 사람이냐 못난 사람도 또한 사람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대접받아야 되냐? 아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수많은 능력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공부를 못해도 또 다른 능력을 가진 그 학생도 인간으로서 대접을 잘 해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네, 선생님이 요거 이제 요 책을 내시기 위해서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얼마나 취재를 하셔서 기본적인 자료, 서적 및 매스컴 자료 모은 것은 한 20년 전부터 모았고 본격적인 소설을 쓰기 위한 취재는 정글말리 이후에 3년 기간 동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선생님 다 추천. 그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선생님은 이 작품의 어떤 시대적 흐름을 담는 걸로 저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전 교육부 장관이 발언한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그 개돼지 기획관 장관이 그 전 교육부 기획관이 한 발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개돼지가 낸 세금을 먹는 당신들을 그러면 뭐 기생충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속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 문단을 좀 보면 이렇게 쓴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문학적으로의 책임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문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스승 노릇을 해야 해요. 그리고 등불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예지자의 역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시대의 삶의 진실을 밝혀내기 때문에 시대의 산소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빅토르 유고, 에밀 졸라, 톨스토이 다 한 사람들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정치가 지배한 자들, 황제, 왕 뭐 수없이 많아요. 또 돈 많은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동상이 서 있는 건 예술가가 제일 많고 그 중에서도 작가들이 제일 많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인간의 진실의 편에 서서 순환을 무릅쓰면서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비인간적인 모든 불의에 저항한 그들의 공적을 높이 상에 꺼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조 500년 동안에 임금은 딱 한 명 남잖아요. 세종대왕. 나머지는 다 갈표예요. 그런데 거기가 홍길동을 간 사람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홍길동이라는 소설을 쓴으로써. 그게 문학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힘이죠. 그 교육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제 잡초, 뭐 풀꽃 관련된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잡초 이름들이 뭐 파대가리, 뭐 며느리가 이름이 그러니까 꽃은 뭐 장미, 뭐 튤립 이렇게 이쁘게 짓는데 왜 이 잡초 이름들은 뭐 아주 사납게들 이름을 줬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은근히 다 배 있는 거 아닌가요? 수소나 연꽃, 뭐 무의식 속에 들어있겠죠. 예. 그냥 불필요한 것, 또는 귀찮게 하는 농사 망치는 것. 특히 농권 사회에서 이 잡초라는 것은 농사를 많이 망쳐버리는 적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갈세하고 뜯으면 또 나고 뜯으면 또 나고.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 저희 교육에 남아 있는 그런 부분 아주 그 안 좋은 역사 중에 하나가 곤란해는 정확한 지적을 한 거예요. 네.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그 어제의 작품은 내일 작품의 원수다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로 이제 창작의 고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으세요. 창작이라는 이런 좀 무게감, 최근 뭐 표절 사태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창작을 고뇌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지. 창작이라는 말 자체가
창자가 완전히 새롭다는 거잖아요. 창조 하면 신에게 드리는 이름이에요. 창. 그 새롭다는 뜻으로 창작. 예술 모든 작품이 창작이잖아요. 새로워야 한다. 그 새로움은 남들과의 새로움,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은 내가 쓴 어제의 작품보다 또 새로운 것. 자기 극복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의 한계는 자기의 기록을 다 깰 수 없기 때문에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는 서너 전에 다 은퇴해버리잖아요. 예술가들은 정신적인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자기 극복을 해가면서 그런 자들만 남아요. 피카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제 앙드레 말로 같은 작가, 뭐 현대적으로 사르스로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기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극복의 스트레스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인데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서 새롭게 길을 모색해 가는 사람들은 표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그것에 극복을 못하고 작품을 쓰고 싶은 욕심만 앞서버리면 남의 작품을 표절이란 말이에요. 글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글 절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짓이죠. 표절 같은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표절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된다면 능력의 한계를 자인하고 피를 꺾어야죠. 그 아드님하고 며느님한테 그 선생님 작품을 이제 필사를 하게 한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이렇게 필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필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지 책을 이해하는데. 중국의 당나라 시대 말이 10번 읽어서 해득되지 않은 문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1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필사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필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글자 한자 한자를 써봄으로써 써가는 동안에 그 문장 속에 숨어있는 감추져 있는 속 깊은 뜻까지를 완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읽는 시간에 비해서 쓰는 시간은 약 100분의 1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해가지고 직접 펜으로 종이에다 이렇게 쓰는 맛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뭐 필사에 관해서 이렇게 피력을 해주셨으니까 젊은 사람들도 좀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쓰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저도 기자지만 굉장히 이렇게 선생님께서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이제 얼마 전에 그 기자협회부 지난해 기자협회부 인터뷰하신 걸 제가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자 해직 사태를 두고서 그냥 동료 기자들이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같은 거에 많이 이제 침묵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도자들이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침묵은 두 가지죠. 암묵적 동조가 있고 저항이 있어요. 침묵 시위라는 게 바로 저항이시죠.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해 관계, 입속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해야 될 일을 참고 또 해야 될 일을 참는 것을 미덕처럼 말해오는 그런 사회적인 규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나 사회가 잘못되고 있을 때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침묵하면 안 돼요. 저항해야 하고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없다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횡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권력자는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권력을 지배욕구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정치하는 자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직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정치가들이 정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자가 온순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나는 말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뭐 해야 돼요? 감시, 감독해야 된다. 내가 직접 못하니까 뭐가 있다?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직접 못하니까 그들에게 활동비를 줘야 된다. 그리고 지원이 필연적으로 합니다. 민주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시민단체가 얼마나 많으냐예요. 그리고 국민이, 그 사회 성원들이 10원씩이든 100원씩이든 꾸준히 그들을 돈을 지원함으로써 내 감독을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우리가 선망하는 선진국들은 평균 5,000개의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대략 평균 2개 이상의 시민단체에 지원해요. 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원도 하고 500원도 하는 거예요. 다만 꾸준히 하는데 그 생명감이 있는 거죠. 꾸준히. 그래서 평균 하나의 시민단체에 50만 명 정도씩이 지원을 해요. 근데 한국은 20년 된 제일 건강하다고 하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참여연대가 얼마겠어요? 2만 5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건실하게 움직여요. 그 10배, 25만 명이 지원한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건강해지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이 그 사소한 것, 그걸 안 하면서 불평만 해요. 그건 불평에 끝난다. 너에게 아무런 영광이 안 돌아갈 것이다. 임무를 안 하는데 왜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못 느낀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금수저, 흑수저 하고 사회 불만해요. 우리 사회가 단시일 내에 3, 40년 만에 경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을 묵살하거나 하는 기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결과가 오늘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에 나와요. 그걸 만든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도 한테 있어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력을 젊은이들이 왜 책임냐면 그들이 투표율을 보세요. 대통령 총선 투표율이 전부 평균 25%가 못 돼요. 누나 놀러 가버려요. 투표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뽑는 게 아니에요. 차선을 뽑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자기가 없는 분이 입후를 못해요. 그런데 60대 이상은 70%, 80% 투표를 하는데 20대는 23%밖에 안 하면 그들이 자기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무슨 영광이 가겠어요? 60%, 70% 노털들이 전부 그들을 지배해버려요. 그 지배권을 포기한 자들이 젊은 세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젊은이들 흑수저, 비통한보 10분, 100분 받아야 돼요. 자각이 없어요. 지난 총선, 되잖아요. 지난 총선에서요. 서울이 그 20, 30대 투표율이 제일 높았고요. 강원도가 투표율이 제일 낮은 지역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강원도가 그 새누리당이 다 되고 딱 한 군데만 민주당이 됐거든요. 그게 젊은이들 투표율하고 확실하게 걸리더라고요. 당연하죠. 그 젊은이들이 의식을 가지고 20대, 30대가 투표율 90%는 못하더라도 80% 해보세요. 나라 바뀝니다. 왜 그걸 몰라요? 그냥 불평만 해요. 그냥 기성세대, 기성세대하고. 지는 뭐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20대, 30대 동력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책임을 알아야죠. 대학 나왔다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못 느끼면 뭐하러 대학 공부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될까요? 선생님 그 평창으로 이제 오시잖아요. 혹시 이제 차기작으로 강원 도와 관련된 작품 혹시 그것은 이제 두고 볼 건데 너무 빨리 질문 좀 아니요, 앞으로 10년쯤 있으면 강원도가 무대가 되는 멋있는데 인생의 마지막 소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10년만 쓰려고 그러는데 왜 10년만 쓰실 거예요? 그다음부터 나도 이제 나한테 휴가를 줘야지. 내 인생에 휴가를 주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럼 마지막을 강원도를 무대로 작품을 구상하시겠다. 강원도민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그 작품 속에서 만났던 그런 인간적인 면모하고 또 전반적인
사회를 보는 통찰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나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조정래 선생님 모신 대담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